네, 요즘 뭐 뉴스만 틀었다 하면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뭐랄까요, 반대하는 그런 행동들이 좀 도가 지나친 게 아니냐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공동대표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된 사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요. 지난 30일 새벽이었죠. 어렵사리 패스트트랙 지정안 가결이 선포됐는데요. 그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회에 다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한국당은 회의장 전면 봉쇄에 들어갔고 회의 예정 시간 여야 사당은 회의장으로 이동했지만 한국당 측에 막혔습니다. 국제하고 헌법 수호 다이안의 석방하자. 결국 일제히 발을 돌렸습니다. 회의 장소를 국회 2층과 4층에서 5층과 6층으로 바꾼 겁니다. 뭐 하는 거야? 회의 시작과 함께 격한 말싸움이 이어집니다. 위원장, 왜 질서 유지를 발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며칠 동안 회의 시장 두들겨 맞고 있던 거 생각 안 나요? 복도에선 상대 구호를 가로채는 머리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표결 순서.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기표소에 들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김재현 의원님 빨리 나와주십시오. 아니면 회의 방해로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이 총극을 끝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은 마무리됐습니다.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여튼 화면 보셨겠지만 이렇게 시끄러운 과정을 거친 덕분에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국회가 앉게 됐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이거 가결까지의 과정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뭐 다 보셨지만 간단하게 핵심 정리를 해보면요. 네. 이 아까 패스트트랙이 통과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좀 혼란을 느낍니다. 네.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최장 330일 이후에 한번 본회의에서 표결이라도 해보자라고 절차에 올리는 게 패스트트랙입니다. 이 법안 3개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우선 아까 보신 정개특위에는 선거제 개편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는 공수처 신설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선거제 개편안은 지난 연말에 특히 소수당 대표들이 단식 투쟁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대 여야가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받아들이기로 했다가 이게 올해 좀 일이 틀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합의를 해서 패스트트랙이라도 올려보자 하고 처리가 진행되는 거죠. 정개특위 법안과 사개특위 법안이. 그런데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이 물리적 저지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2012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에 처음으로 6탄 저지, 6탄 봉쇄, 6탄 점거, 6탄 농성, 여기에 몸싸움, 고성 이런 게 이제 벌어지면서 선진화법이 깨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까지 터져 나온 상황입니다. 아니, 동물국회라는 말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 동물들 입장에서는 참 화가 날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하 대표님, 이 상황 지켜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저도 뭐 동물국회라는 표현도 좀 맞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이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은 헌법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된 절차입니다. 합법적이고 적법적인 절차인데 거기에 저는 뭐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반대할 수는 있는데 그 반대하는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번에는 폭력적이고 국회 선진화법조차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치적으로 풀 건 풀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반드시 좀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 최이배 의원을 감금했었잖아요. 또 그 하승수 대표께서 녹색당 입장에서 고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도 그날 상황의 현장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 이제
감금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국회에서 뭐 몸싸움 같은 게 많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국회의원을 회의에 참석 못하게 감금한다든지 또는 국회 사무실에 들어가서 뭐 점거를 하고 뭐 팩스 같은 걸 훼손 뭐 이게 파손한다든지 또 국회 회의장 앞을 이렇게 가로막고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못하게 막는 것은 사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거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나타난 양상은 이전에 우리가 봤던 뭐 몸싸움보다도 저는 뭐 훨씬 더 좀 심각한 폭력적인 이 행태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접 가셨으니까 더 많이 느끼셨던 것 네. 같은데 이번에 경호권까지 발동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네. 뭐 고소 고발도 이어지고 맞습니다. 각 당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 결국은 이제 심장 수술까지도 받으셨는데요. 아. 이때 이제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을 점거하고 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자 지금 사보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선수 교체하는 것을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찬성하는 최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고 또 권은희 의원이 조금 이제 쉽지 않은 논의를 이어가다 보니까 또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고 이랬던 것을 국회의장이 승인해선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막아쓰면서 네. 고성이 오가고 문희상 의장이 병원까지 실려갔습니다. 입원하고, 네. 그런데 이제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안과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점거한 거예요. 의안과가 바로 의안을 접수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인편 접수를 막아섰고 물리적으로 팩스 접수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팩스가 팩스 파손됐고 부서졌고. 예. 들어간 서류도 이은재 의원이 훼손하는 장면이 또 영상에 찍히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메일 이메일로. 접수라는 방식이 예. 또 초유로 동원이 되게 되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경호권을 발동합니다. 경호권은 이제 국회 방호팀이 결국은 이 물리적 저지를 좀 해체하는 과정인데 워낙 완강하다 보니까 국회의 경호팀도 결국 물러서고 말았어요. 뭐 네. 예, 높으신 국회의원들인데 어떻게 또 한번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 이제 이 정의당과 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이제 물리적 이 저지를 상당히 이제 성토했습니다만 네. 자유한국당은 아까 구호를 보시면 네. 처음에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이 위법하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도 또 위법을 저지른 셈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아까 구호를 들어보시면 독도수호가 왜 나오지? 그랬을 헌법수호, 텐데 헌법수호였죠. 헌법수호 독재 타도 네. 그러면서 문재인 독재자 이런 구호를 국회에서 외쳤는데 그 앞에 정의당 의원들이 또 네. 헌법 수호하면 독도 수호 이렇게 아하, 바꾸고 예. 또 문재인 독재자 하면 박정희 독재자 이렇게 예. 맞받아치면서 네. 뭐 구호를 서로 이제 대결하는 양상도 펼쳐지기도 했어요.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여야 사당은 어제 파행과 대치의 모습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 네. 자유한국당에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게 법안 처리가 된 게 아니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합의 과정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오늘부터 결사투쟁하겠다. 이미 박대출 의원이 삭발을 했거든요. 머리를 예, 네, 예. 오늘 또 자유한국당 추가적인 의원들의 삭발식을 하고 민생 중심 투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각 당들이 서로 고소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하 대표님 제가 보니까 네. 국회 선진화법이요. 네. 이게 만만치 않던데요. 이 처벌 조항이 만만치가 않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이 보여진 행태들이 네.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했다면 뭐 특수 주거 침입, 특수 감금, 특수 공무 방해 예. 이런 이제 일반 그 형법상의 범죄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이 2013년에 이 국회 회의 방해죄라는 걸 신설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네.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형량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런 국회 회의 방해죄가 인정이 돼서 만약 벌금을 5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이죠. 네, 의원직도 상실되지만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이 됩니다. 예, 선거에 출마할 수 네,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징역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그러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무거운 어떤 죄라고 할 수 있고 네. 이거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설사 정당들끼리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오.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군요. 한국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 이거를 주지를 못했던 건가요? 초선 의원들이 네, 글쎄 그거는 몰랐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근데 사실 국회법에 이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몰랐다는 이유로 이걸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 죄가 굉장히 무겁다는 걸 여러 차례 이제 경고들이 오갔습니다. 이제 네. 이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법을 몰라서
위반했다라고 하는 네. 건 예,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요즘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영상으로 고스란히 증거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네. 요즘 얘기가 나오는 뭐 정당 간 정말 대타협이 일어난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다 그것도 무마되는 안 건 되는 아니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고소 고발은 이 수사를 시작하는 어떤 방법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고소 고발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또는 정부 어떤 기관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건 뭐 엄청 무거운 어떤 처벌을 피할 수가 없을 텐데 네. 예, 우리가 헌법에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고소 고발을 취한다고 해서 이 무마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내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이 지금 쟁점이 된 법안이 선거제 네, 이 네. 개정안이잖아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왜 이 선거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가요? 많이 불리해지나요? 네, 이번 그 선거제 개혁안의 핵심은 우리가 그동안 정당 득표율하고 네. 국회의원 의석 비율이 불일치했습니다. 거대 정당들은 이제 받은 표보다 쉽게 생각하면은 많이 의석을 가져가는. 많이 가져갔는데 그 거대 정당은 사실은 뭐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 정당들은 좀 지금보다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손해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받았던 표만큼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례로 가져가는 네, 의미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만들어진 선거제도 개혁안은 100%이 정당 득표율하고 의석 비율을 맞추는 건 아닙니다. 네. 50% 정도만 보장해주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정당에게 당장 국회 의석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이게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표의 가치가 똑같이 인정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저는 이거는 정당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기 정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 발전하려면 정당들도 좀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이제 공수처 설치 법안이죠.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어제 검찰총장도 뭐 예. 의견도 내고 네. 이거는 예. 역대 정부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건데 예. 워낙 처리가 안 돼 왔던 거예요. 밀리고 밀려서. 왜냐하면 검찰 조직이 반대를 했던 예. 거예요. 검찰 조직에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다. 정치 검찰이 됐을 경우에 네. 굉장히 검찰 마음대로 사건들을 사실은 넣고 뺄 수 있다. 최근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네.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얼굴이 김학의인데 네. 영상에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제 식구 벌어졌던 감싸기.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공소시효 다 날려버리고 네. 6년이나 지나서 재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검찰은 누가 견제하지? 그래서 이제 이 공직자, 이 범죄나 비위를 수사하는 수사처를 별도로 만들어서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설하기 위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는 자유한국당도 이걸 공약으로 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공수처 역시 또 정권의 도구가 칼이 되면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 네. 검찰도 문제돼 검찰 위에 또 하나의 조직을 세우는 것이다. 그럴 수 근데 있죠. 내용을 보면은 옥상옥이 아니라 상호 견제를 맞추기 위한 시스템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다만 이게 복수의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예, 처음에는 처음에는 의원도 올리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백혜련 이 민주당 의원 네. 대표 발의로 해서 문제는 절충안인데 수사권은 공수처에 주는데 네. 기소권은 제한적으로 주기로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분란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권은희 의원이 또 조금 조정된 새로운 안을 냅니다. 네. 근데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두 개 안을 같이 올립니다. 같이 냈죠.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옥상옥도 있지만 결국은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될 것이다. 독재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해서 제가 듣기에는 좀 너무 이제 큰 과도한 구호를 내건 것 어떻게 아닌가. 그 야당 탄압이 되죠? 검찰에 대한 권력을 뭐 우리가 검찰로도 지금 예. 야당을 탄압할 수 있는 권력의 도구인데 공수처까지 신설해서 근데 사실 이 안에 보면 네. 국회의원 등 대상들이 쏙쏙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좀 수사 대상 범위도 축소했고 그리고 기소권도 제한을 했고 네. 수사권 정도가 주어지는 정도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많이 후퇴한 법안이라는 게 아마 하 변호사님 그런 의견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것마저도 야당 탄압의 도구라서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니까 네. 국민들의 의견하고는 좀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패스트트랙이 끝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시작을 하겠다고 사인을 하기도 전부터 이렇게 시끄러운 거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그렇습니다. 진행돼요? 이게 뭐 최소 270일, 최대 330일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시작이고 앞으로도 계속 협상이나 토론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협상이나 토론을 통해서 수정된 안이 만들어지면 270일이나 330일 후에 그 수정된 안부터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건 정말 본격적인 협상의 시작인 네, 네. 거지 끝난 게 아닌데 워낙 이번에 치열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 좀 오해가 법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뭐 권은미안이 백혜련이야 이런 게 네.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네, 논의를 네. 하면서 논의를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정말 국회 안으로 돌아와서 토론을 네.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눌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청원이 네. 참 이 건이 너무 예, 예. 놀라워요.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160만 건을 넘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지금 해석할까요? 사실 민주주의 그것도 선진국에서 네. 정당을 해산한다 이런 네. 일은 좀 없어야 된다고 되는 보고 거죠. 네, 사실은. 이런 일은 네.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네. 국민 여론으로 각 정당이 반영을 해야 될 텐데 네. 네.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 주세요 이런 국민청원에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164만 명 이상 저도 100만 명 넘을 때부터 네.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164만 3천 명이더군요. 22일에 시작했거든요. 네, 20일에 시작해서 뭐 한 달 내에 20만 명이 넘으면 정부가 답변해야 되는 거죠. 네. 또 반대로 조금 뒤늦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 주세요도 올라왔어요. 네. 같은 시간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한 26만 명 정도입니다. 이것도 답변을 20만 해야 이것도 넘었네요. 예, 기준 20만 예. 명을 예. 넘겼어요. 근데 격차는 지금 큰 상황이죠. 네.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것은 여론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조작 의혹도 제기를 또 했고요. 베트남에서 뭐 네네.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건 예. 청와대가 다 밝혔지만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어요. 네. 가짜뉴스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이 해산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네. 국민들이 이만큼 정치권에 화가 났고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다. 그럼 잘못했다고 좀 사과를 하시고 국회 안에서 논의하겠다. 어제 여야 사당은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그럼 자유한국당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과를 받아야 등원 여부를 고민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이게 적반하장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앞에는 조금 고개를 숙이시고 이 164만 명의 숫자도 여론의 일부로 분명히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길을 모색하시는 게 길에 나와서 투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네. 자, 길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광화문 천막당사는 뭐 박원순 시장은 불허하겠다 네. 이런 방침인데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